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CQ에서 연구소를 맡고 있는 노재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금융보안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보안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보다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더 인사이트가 더 많으실 수도 있는데, 귀한 발표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여기 나온 대로 블록체인을 위한 보안, 그리고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상반되는 이렇게 주어와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는 그런 형태대로 이제 발표를 드릴 건데요. 혹시 제 발표를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게 거의 동일한 주제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월 달에 처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키사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오늘 또 하는 거라서 혹시 중복되게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블록체인이 기본적으로 보안성이 높다고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신문지상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위협들, 공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블록체인도 국내 같은 경우에 물론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시범 사업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도 있고,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주로 또 금융권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도 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제 금융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POC도 하고 시범 사업도 하고 선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블록체인으로 가지고 실제 상용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는 아닌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벌써부터 보안을 논하는 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일부 얘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안이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좀 더 안전한 블록체인을 위해서 저희가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보 보안 영역을 어떻게 거기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주제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러면 기존의 정보 보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정보 보안 서비스,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좀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발표 시간이 굉장히 좀 길더라고요. 근데 가급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뻔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IT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가 탄생하면서부터 쭉 계속되고 있는데요. 메인프레임, 그다음에 PC, 그다음에 인터넷, 월드와이드 웹, 그다음에 스마트폰, IoT,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항상 보안은 중요했죠. 그리고 갈수록 보안에 대한 어떤 위협들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아니면 제2의 인터넷이다, 인터넷 혁명을 뛰어넘는 대단한 기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차피 이제
이러한 IT 발달과 더불어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등장을 했고, 여기에 보안 요소는 결국은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서설이고요. 블록체인하고 이제 사이버 보안을 이제 관점을 좀 가지고서 보게 되면,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이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루고 있는 기술의 바탕이 실은 보안 기술입니다. 그래서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이 지금 탄생을 했고요. 또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사이버 보안 기술이 점점 더 강화되고 아니면 그 새로운 사이버 보안 기술로도 이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해외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외 쪽 그 자료들을 대부분 다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대부분 이제 참조가 달려 있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이 자료는 아마 공유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더 좀 딥하게 좀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그 소스를 참조하시면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정의하는 용어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본 거 중에 가장 뭐랄까 좀 괜찮다라고 느꼈던 거 하나가 저기 이제 기술되어 있는 오래된 기술들의 새로운 조합이다라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블록체인을 이루는 그 3대 기술 요소가 첫 번째가 크립토그래피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학이고요. 두 번째가 P2P 네트워킹이고 세 번째가 뭐 컨센서스라고 하는 걸로 합의라는 걸로 대변되는 게임 이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개의 기술을 블록체인을 이루는 3대 그 근간이 되는 기술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저기 보면 오래된 기술의 새로운 조합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P2P 네트워킹, 그러니까 P2P 네트워킹이 뭐 새로 나타난 건 아니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전에 뭐 우리 그 소리바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당락이라고 하는 P2P 네트워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 P2P 네트워킹이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아직도 이제 여러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기술된 대로 뭐 합의, 그다음에 복제된 상태 머신,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 그다음에 암호화 해싱, 그다음에 인증을 위한 디지털 인증 및 서명에서 여기 나온 대로 크립토그래피와 P2P 네트워크, 게임 시어리가 블록체인을 이루는 이제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사이버 보안은 다 아시겠지만 3대 요소라고 하죠. 사이버 정보 보안의 3대 요소, 뭐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라고 하는 3대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 뭐 기계, 그다음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무결성, 그다음에 뭐 하물며 뭐 인류의 뭐 정부 시스템까지 표현하는데 이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이제 사이버 보안의 목적이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은 뭐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같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두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넣을까 하다가 뺄까 하다가 일단 뭐 블록체인이라고 했으니까 블록체인을 아주 간단하게 뭐 다 뭐 요새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블록체인은 뭐 여러 가지 뭐 위키피디아에 정의된 것도 있고 뭐 국내 이제 TTA 또는 뭐 업체인 IBM에서 정의되게 있지만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해시와 암호화, PKI를 이용한 뭐 기술의 근간은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로 뭐 ITU나 이런 데서 정의를 해놓은 거 보면 그냥 단순하게 DL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장 근본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죠.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기본적으로는 어떤 암호화가, 그다음에 그 기존의 보안 기술 P2P를 기반한 기술이긴 하지만 그 근간에는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조는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이 파퓰러하게 된 이제, 그리고 가장 블록체인 기반의 가장 성공한 그 응용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비트코인의 구조긴 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유변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변경이 이뮤터 불가능하게끔 데이터 구조체를 만들까에서 이제 출발을 한 형태가 돼서, 그래서 블록은 이제 말 그대로 블록들을 저희가 아는 이제 리스트 형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쭉 연결해 놓는데, 그 연결의 기준이 되는 거는 블락과 블락 간의 이제 이전 블락의 해시 값을 다음 블락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해시는 이제 아시겠지만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이제 함수죠. 그래서 그게 5,000바이트가 됐든 10만 바이트가 됐든 해시를 통하게 되면 동일한 길이의 문자열, 그러니까 바이너리 데이터가 나오고, 그거는 이제 비가역, 그러니까 일방향적으로만 되고 해시값 가지고 기본 데이터를 유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 한 비트만 바뀌어도 해시값은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해시값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이전 블락이, 그러니까 무결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시를 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흔히 말하는 트랜잭션을 블록이 여러 개를 담고 있는데, 그 트랜잭션들의 각각의 트랜잭션의 해시를 만들고, 그 해시 값들로 또 해시를 만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머클 루트라고 하는 최종 해시 값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하나가 바뀌더라도 이 전체 해시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어떤 무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블록체인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암호화 공개 기반의 디지털 서명 기술, 스마트 계약, P2P 네트워크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고, 기존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하고 약간 이제 비슷한 레이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구조라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있고, 그다음에 UI가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소프트웨어도 데이터베이스를 대신하는 블록체인의 레저가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직이 구현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이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술을 좀 분리하면 이게 이제 TTA에서 블록체인의 이제 전략 맵을 만들면서 이제 구분한 기술인데요. 보시면 블록체인도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을 이루는 핵심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자체의 기술이 있고, 이에 기반한 이제 서비스 기술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외부적으로 관리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이제 보안, 그다음에 프라이버시,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제 주로 요 영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의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